가만히 놔둬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장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브로드컴은 324달러 부근을 달성해주면서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장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프리장 또한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되었죠. 실제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은 54K. 그럼에 따라서 패드와치의 금리 인하는 이제 99.3%. 우리가 이걸 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패드와치의 금리 인하 예상표는 매일매일 바뀌는데 이제는 더 올라갈 곳이 없다. 패드와치의 금리 인하 예상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환호를 하면서 올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하 예상치가 높아질 곳이 없다는 거. 물론 99.9%까지 0.6%의 상승률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또 올라줄 수 있겠는가. 오늘 고용 주간에 종지부를 찍을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노무라는 실업률이 예상치와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전보다는 조금 높은 4.3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가 오늘의 당일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금리 인하 예상치가 더 이상 높아질 경우의 수가 없고 브로드컴, 구글이 신고가고 여기서 진짜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공포지수는 52, 중립의 구간, 푸드앤콜 옵션은 약간 올라간 0.67. 어제와 비슷한 수치고요. US100,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21선 위로 올라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추세란 고점과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현재 나스닥의 4시간 봉상 고점을 프리장 상황에서는 높였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죠. 프리장 상황이라도 일단 높이긴 높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어떤 안드로메다 파란색 선까지는 약 0.6%가 남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저항을 맞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고점까지는 0.6% 정도 남아 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단타를 치려면은 이 나스닥 지수의 이 저항을 보고 그때까지 딱 치고 심하이하는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런 단타의 작전이 필요한 구간. 엔비디아는 여전히 저항을 받으면서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추세가 명확히 좀 좋진 않은데 다른 빅테크들이 버팅기면서 또는 올라주면서 나스닥 지수를 여전히 끌어올려주고 있다. 반도체는 브로드컴 발로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반도체가 21선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쏙쓰리 25.5달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아직은 죽기 싫어하는 모습, 아직은 조정의 징후가 좀 명확히 없다. 애플도 잘 가고 있고 넷플릭스도 지금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고요. 구글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 메타도 나쁘지 않은 상황. 마소는 약간의 고통받는 상황. 그런데 우리 테슬라는 왜 이러는 걸까요? 모두가 다 축제인데 우리 테슬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물론 어제는 좀 오르긴 했으나 왜 그렇게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 어제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테슬라 1위와 TSLL 3위인데 테슬라의 순매수 상위권을 이기고 테슬라가 어제 올라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은 테슬라 매수를 좀 참아주세요. 왜냐? 오늘 밤에 제가 다른 계좌로 테슬라를 단기 매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순매수에 테슬라를 1위로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순매수에 테슬라가 없다라고 하면은 TSL에 단기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를 쳐선 안 된다. 현재 테슬라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차트는 팩트니까 21선을 돌파한 괜찮은 상황이다.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였다가 꺾이면서 계속 와리가리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다시 21선을 돌파했다. 21선을 돌파하면은 약간의 단기 반등, 약간의 단기 반등, 약간의 단기 반등, 약간의 단기 반등, 약간의 단기 반등. 그러면 약간의 단기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도 중앙 이평선을 약간 미세하게 돌파했다. 일목균형표를 따라가면서 올라서고 있다. 너 빼고 다 갔는데 테슬라 너도 한 번은 잠깐이라도 좋아. 하루 이틀이라도 좋다. 잠깐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이 추세 지지선을 진짜 힘겹게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변동성은 적으니까 PLTU 팔란티어 2배죠. 팔란티어 2배를 팔란티어 본주가 이 추세선에 딱 터치를 하거나 살짝 이탈했을 때 그때 사가지고 반등이 오면은 반등을 먹는 단타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선만 지켜주면은 추세선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짧은 단타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칼손절할 각오로 단타를 할 수가 있겠죠. 로빈후드 제가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로빈후드를 살짝 보초병 정도의 소액을 입성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 작전은 좀 모아가는 매매 음봉을 줄 때마다 좀 모아가는 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은 보초병은 진리인 것인지 소액을 사면은 오른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아직 상승으로
쭉 올라가려는 그런 힘은 아직 없어 보이고요. 조금 더 내리면은 좀 더 추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중앙 이평선에 좀 올라주는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바로 간다기보다는 약간의 뭐 이런 와리가리 뭐 이런 횡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들어간 것이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어차피 주식은 퍼센트가 아니라 수량이기 때문에 최저점을 기다리다가 영원히 망설이면서 진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1차 매수 정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내리면은 더 추매할 거고, 뭐 그대로 오르면은 뭐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좋은 거고, 중요한 것은 너무 최저점에 한 번에 타이밍 좋게 딱 매수를 할 수는 없다. 일단은 발은 한번 담궈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48. 코인베이스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21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며, 아직은 코인베이스가 완벽히 끝난 차트는 현재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내리면은 201선을 이제 이탈하면은 사요나라가 되는데 아직은 끝나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추세는 좋지가 않은 상황, 단기적인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MSTI 같은 경우는 201선을 이탈했죠. 201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1선에 붙이는 리테스트를 하고 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STR의 마지막 재료인 S&P 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마저 편입이 안 되면은 사요나죠. 편입이 되면은 호재니까 추세 상단까지 가는 단기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 그 가격은 349달러. 말씀드렸죠. 모든 주식은 추세를 따라서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돌파 못하면은 사요나라.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의 채널을 조금 넓혀봤어요. 테더의 도미넌스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맞으러 가면은 이제 진짜 코인은 아픔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여기를 좀 이탈해줘야 돼요. 이탈을 좀 안 한다. 이탈을 안 하니까 코인장이 비리비리한 겁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다. 코인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 채널을 이탈할 때 코인을 사던가, 아니면은 추세 상단을 터치할 때 다시 내릴 것을 예상하는 이 정도의 기간에만 코인을 보유하는 작전으로 가던 단타를 치던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서 계속 물 타고 그러면은 테더가 상승의 추세이기 때문에, 테더가 상승하면 코인이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손실이 커질 수가 있다. 최소한 코인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의 도미넌스 정도는 체크하고 해야 된다. 무작정 희망회로 주입하는 유튜버들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돈을 무책임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은 이 추세 채널을 옆으로 돌파한 것이죠. 옆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렇게 내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래도 지금 차트가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나서도 차트가 후행성입니까?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차트 매매로 그것이 100%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최소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손실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현재 약 111K,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이 일목균형표 자리 110K를 추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되며, 여기서 21선을 살짝 돌파하고 요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횡보의 상황을 좀 예상해 봅니다. 게더리움은 어제 잠깐 아주 잠시 이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살짝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는가 했으나, 일단 캔들은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장중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다시 하락의 채널로 들어온 것이죠. 옆으로 벗어나줘야 돼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살짝 옆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다시 옆으로 좀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좀 확실하게 일봉상으로 옆으로 좀 이렇게 캔들이 벗어나줘야 횡보라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목균형표를 지지받고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먼저 선행적으로 일어나야 그 후에 일목균형표를 지지받고 다시 가는 상황도 이뤄질 수가 있다. 이 채널에서 빨리 게더리움이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 게더리움을 장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고, 그런 생각은 좀 낮은 자리에서 잡은 물량이 좀 장투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조금 찔끔 잡아가지고 뭐 장투를 한다는 말이 안 되고요. 단기 매매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게더리움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서 스토캐스틱 과 매도권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조금 더 내려서 4,000달러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는 조금 단기 매매 작전으로 게더리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극도의 포모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모든 물량을 실는 것은, 그런 매매는 아무도 못해요. 그런 매매는 트럼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또는 10월에 조정이 올지라도,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 저점에서 잡은 물량은
조정을 쳐맞겠다는 정신으로 일단은 가져가 본다. 중장기 투자는 조정을 때려 맞을 때 때려 맞아야 큰 수익이 나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단기 매매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런데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무조건 나의 계좌는 플러스만이 찍혀 있어야 되라는 마음가짐이면은 사실상 진짜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못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여전히 작전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중장기 물량들은 조정을 때려 맞을 각오를 하고 실제로 때려 맞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추매를 할 것이고, 단기 매매는 계속적으로 실행한다. 이 방법이 투자의 정석이에요. 혹시나 현금 100%로 나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그런 매매는 아무도 못해요. 우리의 투자는 원투데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당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